지난밤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깨셨습니까? 2번, 3번.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퉁퉁 붓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무겁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건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장은 하루 180리터가 넘는 피를 걸러내는 침묵의 일꾼입니다. 다행히 병원도 약도 없이 신장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과일 5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5번째 과일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오히려 잠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약을 끊으라거나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면 그대로 드십시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약과 함께 매일의 밥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줄 수 있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장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더 편하게 일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차 한 잔 드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몸속의 신장이라는 장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신장은 등 뒤, 허리 조금 위쪽에 2개가 있습니다. 크기는 어른 주먹만 하고 모양은 강낭콩을 닮았습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는 일을 알면 누구나 깜짝 놀라십니다. 신장은 하루에 우리 몸의 피를 무려 180리터 넘게 걸러냅니다. 커다란 생수통 90개 분량입니다. 그 피 속에서 몸에 필요한 것은 다시 돌려보내고 필요 없는 찌꺼기와 독소, 남는 물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한 일꾼에게 아주 고약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아플 때 좀처럼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병을 두고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도둑이 든 줄도 모르는 사이에 살림살이가 하나둘 사라지듯 신장은 기능의 절반 가까이가 망가질 때까지도 이렇다 할 증상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까지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이 신장병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는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신장의 힘도 서서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져서 소변을 제대로 못 거르고 몸이 붓고 결국 투석까지 가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병입니다.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손을 놓아버리면 막을 수 있는 일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숫자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신장학회가 2026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만성 콩팥병을 앓는 성인의 비율이 6명 중 1명꼴에 가깝습니다. 정확히는 19세 이상 성인의 유병률이 6.3%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나이가 들수록 무섭게 올라갑니다. 7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약 25%, 그러니까 4명 중 1분이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년 자료에서도 70대 이상 유병률이 25.1%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만성 콩팥병으로 추산되는 분이 500만 명에 이른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남성분들은 특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같은 자료에서 만성 콩팥병 유병률은 남성이 7.0%, 여성이 5.7%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참고 미루는데 익숙합니다. 그 작은 통증, 늘어난 뱃살, 이유 없는 피로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다 큰일을 겪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 습관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기까지 간 경우를 보면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대한신장학회 말기콩팥병 팩트시트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기콩팥병 발병률은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360.2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10여 년 전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며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말기 콩팥병이란 신장이 제 기능을 거의 잃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과 가족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숫자들을 꺼낸 것은 겁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병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습관과 생활이 오랜 세월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생활 속에 있다는 말은 해법도 생활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의 한가운데에 오늘의 주인공 5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과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이와 펜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몇 개인지 세어보시면 됩니다. 첫째,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잠에서 깨십니까? 둘째,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거나 발목, 종아리가 붓습니까? 셋째, 아침에 얼굴, 특히 눈두덩이가 부어있는 날이 있습니까? 넷째, 이유 없이 늘 피곤하고 예전보다 쉽게 지치십니까? 다섯째,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이 일고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섯째, 입맛이 없고 가끔 속이 메스꺼리십니까? 일곱째, 혈압약을 드시는데도 혈압이 잘 잡히지 않으십니까? 자,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하나도 없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예방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2~3개가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5개 이상이라면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간단한 검사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소변 단백 정도만 확인해도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큰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알겠다. 신장이 중요한 건 알겠다. 그런데 왜 하필 과일이냐? 게다가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몸에 나쁘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열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일의 당분 이야기부터 매듭을 짓겠습니다. 과일이 달다고 다 같은 단 것이 아닙니다. 도넛이나 케이크에 든 정제 설탕과 사과 한 알 속의 당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온전한 과일에는 당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섬유질, 그리고 수천 가지의 식물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하게 치솟지 않습니다. 사과 하나를 통째로 씹어 먹는 것은 잘 짜인 하나의 완전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과일 주스는 과일이 아닙니다. 사과 주스 한 잔은 사실 설탕물 한 잔에 가깝습니다.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던 섬유질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이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진 당은 그대로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 혈당을 급하게 올립니다. 게다가 주스에는 칼륨 같은 성분이 아주 진하게 농축되어 있어서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과일은 갈아서 마시지 마시고 통째로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신장이 한결 편해집니다. 자, 이제 과일 이야기의 반대편, 우리가 매일 신장을 괴롭히고 있던 진짜 범인을 만나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우리가 매일 사랑해온 우리네 밥상 그 자체입니다. 조금 아픈 이야기지만 정확히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바로 소금, 즉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높아진 혈압은 신장 속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을 사정없이 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병원 자료를 종합하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약 13.5g에 이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5g의 2배가 훌쩍 넘는 양입니다. 신장병 환자에게는 하루 5g 이내로 줄이라고 권할 정도인데 우리는 그 3배 가까이를 매일 먹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그 많은 소금이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을 가장 많이 얻는 음식은 배추김치, 소금, 간장, 된장, 라면, 고추장, 국수 순서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매 끼니 정겹게 먹어온 음식들입니다.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국물까지 후루룩 드시는 그 한 그릇, 얼큰한 라면 한 그릇, 짭짤한 젓갈에 밥 한 공기. 이 익숙한 밥상이 사실은 신장에게 매일 야근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는 마십시오. 김치를 끊으라거나 된장국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음식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다만 국물을 절반만 남기고
찌개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라면 국물은 다 드시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신장의 야근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과일들이 아주 영리한 조력자로 등장합니다. 어떤 과일들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들어온 소금을 잘 내보내면 됩니다. 과일이 바로 그 일을 거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안전주의보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건강 영상이 빠뜨리는 부분이라 특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잘못하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과일이 나트륨을 내보내는 걸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성분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혈관을 넓혀 혈압을 낮추고 남는 나트륨을 소변으로 밀어내는 고마운 미네랄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에게 칼륨은 그야말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칼륨이 좀 많이 들어와도 남는 것을 알아서 소변으로 잘 내보냅니다. 그래서 신장이 튼튼한 분이라면 칼륨이 풍부한 과일은 오히려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신장이 이미 상당히 나빠진 분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크게 잃으면 남는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칼륨이 피 속에 너무 많아지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장 박동이 흐트러지며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이나 심장이 멈추는 위험한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고칼륨 혈증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병원에서도 늘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장내과에서는 신장이 많이 나빠진 환자에게는 칼륨이 높은 음식을 오히려 조심하라고 안내합니다. 바나나, 감자, 고구마, 말린 과일, 그리고 오늘 뒤에 나올 수박이나 키위 같은 칼륨이 많은 과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투석 만성 콩팥병 환자의 하루 칼륨 권장량을 2000mg 이하로 잡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하는 과일들도 이미 신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먼저 주치의나 임상 영양사와 상의하신 뒤에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신장이 건강하거나 살짝 지쳐있는 정도인 대부분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오늘의 과일은 신장을 씻어주는 훌륭한 도우미입니다. 반면 이미 신장이 많이 상해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은 같은 과일도 양과 종류를 가려서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같은 음식이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균형 감각이 오늘 이야기의 숨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가 점검을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주의보를 마음에 잘 담아두셨다면 이제 마음 편히 본론으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위한 5가지 특별한 과일을 하나씩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엇을 먹으라는 데서 그치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왜 먹어야 하는지까지 여러분의 하루 시간표 위에 차근차근 얹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아마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셨을 아주 뜻밖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바로 타트체리입니다. 새콤한 체리라는 뜻입니다. 흔히 아는 달콤한 체리 말고 시큼한 맛이 강한 종류를 말합니다. 체리가 신장에 좋다니 조금 의외이시죠? 그런데 이 새콤한 체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체리를 그토록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바로 그 색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야말로 자연이 만든 가장 강력한 소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왜 소염, 즉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신장에 그렇게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의 밑바닥에는 거의 언제나 염증이 깔려 있습니다. 신장 속에는 네프론이라는 아주 작고 섬세한 여과 장치가 수백만 개 들어 있습니다.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그리고 피 속을 떠도는 독소가 이 네프론을 계속 자극하면 네프론에 염증이 생기고 서서히 흉터가 앉습니다. 이 흉터가 한번 생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프론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집이 다 타버리기 전에 그 불씨를 끄는 것, 바로 염증을 잠재우는 일입니다. 타트체리는 그 일을 어떤 과일보다 잘 해냅니다. 그런데 타트체리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멜라토닌을 품고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를 편안한 잠으로 이끄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또 궁금해지실 겁니다. 아니,
잠이 신장과 무슨 상관이냐?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면 그때 비로소 몸은 수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낮 동안 쉼없이 일하던 신장도 소화나 활동에 부담 없이 조용히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은 스스로를 고칠 기회를 잃습니다. 그러니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잠까지 깊게 해주는 타트체리는 그야말로 두 가지 선물을 한 번에 주는 과일입니다.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평생 과수원을 하신 69 김병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밤마다 두세 번씩 잠에서 깨는 데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 늘 피곤해 절어 계셨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1시간쯤 전에 설탕을 넣지 않은 순수한 타트 체리즙을 작은 잔으로 한 잔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잠이 한결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병을 고치는 약은 아닙니다. 다만 몸이 쉴 시간을 되찾자 신장도 낮 동안의 고단함을 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트 체리는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타트 체리 혹은 설탕을 넣지 않은 순수한 타트 체리즙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설탕이 잔뜩 든 체리 음료는 오히려 혈당을 올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새콤한 그 맛이 부담스러우시면 물에 조금 타서 연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조금 뜻밖일 수 있습니다.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우리말로는 덩굴 월귤이라고도 합니다. 크랜베리 하면 흔히 마트에서 파는 달콤한 크랜베리 음료를 떠올리시는데 그건 잊어주십시오. 그 음료는 설탕 덩어리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크랜베리, 냉동 크랜베리, 혹은 설탕을 넣지 않은 순수 크랜베리 농축액입니다. 얼굴이 절로 찡그려질 만큼 시큼한 바로 그 진짜 크랜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크랜베리가 방광에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크랜베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우선 크랜베리는 부드러운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이 잘 나오도록 살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장을 억지로 더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에 고여있던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 더 잘 씻겨 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느리게 고인 물은 바닥에 찌꺼기가 쌓이고 탁해집니다. 반대로 흐르는 물은 늘 맑고 깨끗합니다. 크랜베리는 우리 몸속의 강물이 계속 흐르도록 도와주는 셈입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크랜베리 특유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균이 요로의 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방광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유명한 바로 그 기능입니다. 세균으로 인한 염증이 줄어들면 신장이 세균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애쓰는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게다가 크랜베리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케르세틴은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그 섬세한 네프론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그 많은 피를 걸러내는 만큼 활성산소의 공격에 유난히 약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패가 더욱 소중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는 63, 이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오래 서서 일하시다 보니 저녁이면 다리가 잘 붓고 소변도 시원하지 않다고 늘 답답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 요구르트에 냉동 크랜베리 한 줌을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쉬어서 얼굴을 찡그리셨지만 곧 익숙해지셨습니다. 몇 주 뒤 아침이 예전보다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크랜베리의 시큼함이 도저히 힘드시면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아침 요구르트나 플레인 요구르트에 생크랜베리 한 줌을 넣으십시오. 혹은 냄비에 크랜베리를 넣고 물을 조금 부어 계피가루 한 꼬집과 함께 살짝 끓여 설탕 없는 조림을 만들어 오트밀 위에 얹어 드십시오. 아니면 설탕 없는 크랜베리 즙을 물에 연하게 타서 한 잔 드셔도 됩니다. 핵심은 언제나 같습니다. 섬유질과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온전한 과일 그 자체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과일입니다. 저는 이 과일이야말로 신장 건강에서 가장 저평가된, 가장 억울한 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트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그것, 바로 키위입니다. 그 작고 털이 보송보송한 초록 열매 말입니다. 이 키위가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열쇠는 칼륨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칼륨은 혈관을 넓혀 혈압을 낮춰줍니다. 혈압이 내려가면 신장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키위의 진짜 비밀은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이 거의 완벽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의 밥상은 나트륨으로 넘쳐납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고 칼륨이 부족하면 몸은 그 짠 농도를 물키려고 물을 잔뜩 붙잡아 둡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늘고 혈압이 치솟고 신장은 그 넘치는 소금을 걸러내느라 죽을 힘을 다합니다. 악순환입니다. 키위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넘치는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낼 칼륨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키위는 세상에서 가장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섬유질은 우리 장 속에서 스펀지처럼 독소와 노폐물을 붙잡아 대변으로 함께 내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장에서 밀이 걸러진 만큼 신장이 피 속에서 그 독소를 걸러내야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신장 앞에 놓인 예비 필터인 셈입니다. 장이 건강하게 잘 돌아가면 신장의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기에 키위는 비타민C까지 듬뿍 품고 있어 신장 조직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다만 여기서 앞에 안전주의보를 다시 떠올려 주십시오. 키위는 칼륨이 제법 많은 과일입니다. 그러니 신장이 건강한 분에게는 축복이지만 이미 신장병으로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은 양을 조절하시거나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신 분은 하루에 키위 1개를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껍질째 드시기를 권합니다. 깨끗이 씻어 사과처럼 드시면 됩니다. 껍질에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특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털에 감촉이 정 거북하시면 얇게 저며 드셔도 좋습니다. 이제 4번째 과일입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장을 지키는 보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로 레몬입니다. 레모네이드나 레몬맛 사탕이 아니라 진짜 레몬 열매. 그 중에서도 그 즙을 말합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구연산이 신장에게는 그야말로 구원투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 생기는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장 결석,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신장이 미네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결석은 옥살산 칼슘 결석인데 소변 속에서 옥살산과 칼슘이 엉겨붙어 작은 결정을 이루고 그것이 자라 돌이 됩니다. 이 돌이 요로를 막으면 감염과 통증은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 신장 기능까지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이 과정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연산은 소변 속 칼슘과 결합하되 오히려 그 결정이 뭉쳐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말하자면 돌이 자라지 못하도록 소변의 성질 자체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미 생기기 시작한 작은 돌이 커지는 것을 늦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레몬은 맛은 시지만 몸속에서 대사되고 나면 오히려 몸을 알칼리 쪽으로 기울여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알칼리 환경이 신장에 가해지는 전반적인 염증 부담을 낮춰줍니다. 레몬에는 또 하나 우리 밥상과 곧바로 이어지는 아주 실용적인 쓸모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금이 신장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실제로 신장내과와 병원 영양팀에서는 짠맛을 줄이는 대신 음식의 감칠맛과 신맛을 더하는 방법으로 식초, 레몬, 오렌지즙, 마늘, 생강, 후추 같은 양념을 적극 권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신장병식이 안내에서도 소금과 간장, 된장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그 빈자리를 레몬과 식초 같은 양념으로 채우라고 안내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물을 무칠 때 소금을 조금 덜고 레몬즙을 살짝 짜 넣으십시오. 생선을 구울 때 소금 대신 레몬을 뿌리십시오. 짠맛이 줄어드는 걸 신맛이 채워주니 입은 만족하고 신장은 편해집니다. 이것이 레몬을 매일의 밥상에 드리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의 즙을 짜 넣어 드십시오. 설탕도 꿀도 넣지 마십시오. 오직 레몬과 물뿐입니다. 아침 공복에 무언가를 먹기 2~30분 전에 이 물을 드십시오. 밤새 마른 몸에 수분을 채워주고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우며 하루를 알칼리 쪽으로 열어줍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홀로 지내시는 71살 정만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이 레몬물 한 잔을 거르지 않으신 뒤로 속이 편해지고 아침이 개운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값싸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습관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과일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던 바로 그 과일. 신장을 씻어내는 데 있어 최고의 수분 공급원이자 부드러운 해독의 왕, 바로 수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의 그 시원한 수박입니다. 하지만 수박은 단순한 여름 간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그리고 알맞은 시간에 드신다면 신장을 씻어내는데 가장 강력한 과일입니다. 수박은 90%가 넘게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인,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수박을 드시면 신장은 지나치게 애쓰지 않고도 노폐물을 씻어낼 깨끗한 물을 넉넉히 공급받습니다. 게다가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트룰린은 몸속에서 아르기닌을 거쳐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열쇠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여과도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약속했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수박은 시간이 중요할까요? 수박은 천연 이뇨제이기도 합니다. 즉, 소변을 많이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수박을 한 그릇 가득 드시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을 설치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깊은 잠이 신장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 자기 전 수박은 좋은 뜻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셈입니다. 수박을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무렵입니다. 몸의 신진대사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자 나른한 오후의 기운을 산뜻하게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이때 드시면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처리하면서 밤잠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만 수박 역시 칼륨이 많은 과일이니 신장병으로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양을 가려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이제 5가지 과일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잠시 하루의 시간표 위에 이 과일들을 나란히 얹어보겠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매일의 삶에 녹여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나 밥보다 먼저 미지근한 레몬물 한 잔을 드십니다. 몸이 깨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2~30분 뒤 아침상에는 설탕 없는 플레인 요구르트나 오트밀에 생크랜베리 한 줌, 그리고 껍질째 점인 키위 몇 조각을 올립니다. 당은 낮고 섬유질은 높은 신장을 위한 완벽한 아침입니다. 그리고 나른해지는 오후 3시 무렵 시원한 수박 한 접시로 몸의 맑은 물과 기운을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1시간 전 설탕 없는 타트 체리 한 잔으로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레몬, 크랜베리, 키위, 수박, 그리고 타트 체리. 5가지 과일이 이렇게 하루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 과일들을 드시면서 예전 습관을 그대로 두면 애쓴 보람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일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3개의 기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물입니다. 신장은 물로 일하는 장기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몸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오히려 좁혀버립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신장에 숨통을 조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그리고 식사 때마다 단 음료 대신 물을 곁에 두십시오. 소변색을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옅은 육즙색이면 괜찮고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신부전으로 물의 양을 제한받는 분은 이 역시 주치의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2번째 기둥은 움직임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만큼 더 많은 피가 신장을 지나며 깨끗하게 걸러집니다. 마라톤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30분, 편안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식사 후, 그 중에서도 점심 후에 가볍게 걸으시면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눌러줍니다. 혈당이 치솟을 때마다 그 섬세한 네프론이 상하니 산책 한 번이 신장을 지키는 셈입니다. 3번째 기둥은 마음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특히 나이 지긋한 남성분들은 스트레스를 안으로 삼키는 데 익숙합니다. 꼭 참는 것이 강한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을 때 몸속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며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몰아갑니다. 신장은 그 염증의 국물 속에 늘 잠겨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내려놓는 일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하루 10분 그저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취미도 좋고, 오랜 법과 나누는 전화 한 통도 좋습니다.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신장은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제가 드렸던 약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과일들을 몇 배로 더 효과 있게 만들어주는 단 하나의 비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비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바로 꾸준함과 인내입니다. 알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지루하고 화려하지 않은 그 일을 자신을 위해 거르지 않고 해내는 것. 올바른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걷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비법의 전부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 세월의 피로를 일주일 만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는 것을 멈추는 일, 천천히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일은 오늘부터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과일이 바로 그 시작의 연장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에서 올해 농사를 지으신 74 최영대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밤마다 3번씩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발이 부어 신발이 잘 맞지 않아 늘 답답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셨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고쳐먹고 거창한 것 없이 딱 3가지만 지키기로 하셨습니다. 아침 레몬물 1잔, 국물을 절반만 남기기, 그리고 저녁마다 30분 걷기. 반년쯤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이 씻은 듯 나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몸을 내가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형제가, 짠 국물을 좋아하는 오랜 친구가, 혈압약을 한 움큼씩 드시는 이웃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조용히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요란한 권유가 아니라 자네도 한번 이렇게 해보게 하는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함께 챙길 때 더 오래 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밤에 자꾸 깨고 발목이 붓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장을 도와줄 5가지 과일은 타트체리, 크랜베리, 키위, 레몬, 그리고 수박입니다. 여기에 물과 걸음과 편안한 마음이라는 세 기둥을 더하고 무엇보다 꾸준함으로 지켜가는 것. 그리고 이미 신장이 나빠진 분이라면 칼륨을 조심하며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시거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이 정성을 들일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손주와 마당에서 뛰놀고 텃밭을 가꾸고 가고 싶던 곳으로 훌쩍 떠날 그 힘을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길러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면 충분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도 물 한 잔 드시고 잠시 밖을 걸으시고 여러분의 몸을 귀한 손님처럼 대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